김기현 민주법사위원장 탈환 나서 협치 운운한 어디 뒤로 힘자랑한다. 김기현이 법사위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있고 국민의힘 법사위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관행적으로는 야당이 먹었었는데 원래는 다수당이 먹어도 돼요. 먹는 겁니다. 다수당이 먹으면 됩니다. 법사위 당연히 내주면 안 되고, 그리고 김기현은 사실 당대표 때 이번 총선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는데 장제원만 불쌍하게 됐죠. 김기현은 당선이 됐고요. 개빡치는 게 이건데, 김진표 법사위 기능 분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어요. 이건 사실은 얘기가 계속 나오던 겁니다. 법사위가 너무 힘이 세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법안의 체제자구심사제도, 이게 법사위에 있는데 이걸 담당할 국회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법안이 올라오잖아요. 상정이 되면 이게 법질서에 맞는 형식인가, 지금 현행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를 법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사위에서 체제자구심사제도, 이거를 하는데 이걸 따로 빼자. 국회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지금 하는 게 맞아? 이것 때문에 법사위로 들어간 걸 법사위원장이 막을 수 있어요. 아직 이거 심사가 안 됐어. 심사를 자꾸 뒤로 미루면 체계자구 심사가 끝나야지 이게 법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법사위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온 법안을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을 다 올스톱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빼내야 된다라는 논의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자고 김진표가 낸 거예요. 우리가 총선 압승하자마자. 자기 임기 끝나가는데. 제안자를 봤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거 냈나? 13명인데 전부 다 22대 국회 안 나가는 인간들입니다. 송갑석 보이죠? 이병헌 보이죠? 박용진 보이죠? 오영환, 기동민, 전해숙, 소병철, 이계호 한 명만 22대에 있고요. 나머진 전부 다 없습니다. 수박 천지들이죠, 진짜. 이거 하면 안 돼요. 일단 법사위 권한을 22대 국회 초반에 우리가 막강하게 딱 틀어지고 빵빵빵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법사위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과방위, 행안위, 핵심 상임이랑 국회의장이 개혁적인 국회의장 추미애가 딱 들어가야 법사위에서 팍팍팍 넘기고 국회의장이 상정, 국민의힘 빨리 합의해, 안 해? 직권상정,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의 이 권한을 뺏는다? 저는 이거는 언젠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이재명 정권 초반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 초반에 방송법, 지금 MBC나 KBS나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거, 이거 방송법 문재인 정권 초반에 했으면 돼요. 문재인 정권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아니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그거 왜 하나 해서 안 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그거 하자 하니까 해줘?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왜 안 했어? 민주당에서 안 한 겁니다. 이거 지금은 너무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안 좋은 시기니까 지금은 힘이 필요해요. 법사위에 많은 권한이 있는 건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 정상화하려면 속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법사위에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 지금은 막강한 권한이 지금은 필요하고, 법사위원장도 진짜 센 사람, 저는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 됐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날라갔고, 누가 있냐 법사위원장 하면 좋을 사람? 전현희. 저는 법사위원장 전현희 의원 강력 추천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전현희 법사위원장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김용민 의원도 좋은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딱 어울린다. 박주민, 김용민보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죠. 국민의힘 가면 딱 어울리는 인간이 왜 민주당이 퍼지고 앉아가지고. 홍익표, 법사위 운영이 다수당 책임지는 게 맞다. 김태년 한술 더 떠요. 국회 상임위 다 가져도 된다. 이론상 168석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 한 당이 다 가져가도 된다. 이론상 그래요. 근데 협치하느라고 나눠주는 거지. 이론상으로는 모든 상임위 다 갖고 가야 된다. 법사위 안 주면 국힘이 뭐 보이콧 할 거거든? 보이콧 해! 우리끼리 간다 그럼! 자, 그리고 골 때리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 카드로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거론이 됐어요. 와, 충격. 이게 뭐야? 이게 뉴스야 이게? 야,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정무특임 장관의 김종민,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TV조선하고 YTN에서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무난하다, 좋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박영선 총리설의 소설이다, 양정철은 비서실장 안 맞는다,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부인했어요. 근데 골 때리는 거 김종민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답하지 않겠다. 김종민은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김종민은. 박영선 측은 박영선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설이다, 이번 설만 무성해질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논해지든지 해야 실현 가능성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야당 대표나 만나라, 이딴 짓 하지 말고. 양정철은 어떤 직도 맡을 생각이 없다. 양정철은 사실은 그 시나리오가, 이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고, 예전에 박지원 전 원장이, 박지원 이제 당선자죠, 박지원 영감님이 양정철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양정철 윤석열을 추천했고 워낙에 친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맞는 게 양정철이다,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양정철이랑 워낙에 잘 알아서 박지원 영감이 양정철에게 전화를 했대. 그래서 아니 네가 추천한 거 맞냐? 그러니까 제가 추천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천한 건 본인 입으로 나왔어. 윤석열을 강력하게 민 게 누구냐? 양정철인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양정철이 비서실장? 근데 어쨌든 안 한다 얘기했어요. 근데 김종민이 진짜 웃겨. 김종민이 금시초문이다 했는데 물어봤어. 그래서 근데 혹시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했더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안이 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넌 끝이다 이씨.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안 한다고 해야지 이씨. 와, 나 진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대답하는 게 부적절, 이런 얘기를 해요. 에라이 모질이야. 대통령실은 또 갑자기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검토된 적 없다. 김종민 얘기는 또 왜 안 해줘? 대통령실은. 야, 김종민은 그나마 간보는 발언을 해줬는데 김종민은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네들이 삼류냐면 또 떠보는 거예요. 또 대통령실은 아니다, 언론에 쓱 흘린 다음에 여론 안 좋으면 아니다, 언론에다 쓱 흘린 다음에 본인이 막 발끈하면 아니다 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아니다, 이래. 인사 쇼핑이라는 비판, 이 진짜 양아치 같은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랬잖아, 정치 개같이 한다. 이게 진짜 개같이 하는 정치예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물밑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툭 나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양아치 같은 정치가 어딨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원장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 김종민 씨 얘기도 안 했어, 대통령실이. 근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영선, 양정철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인사 난맥상을 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진짜 TV조선 YTN에서 같이 보도했단 말이에요. 안철수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보수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권영세 이게 맞냐? 동시에 인선하는 게 맞니? 지금 그중 일부라도 선택하는 게 맞니? 김용태 이거 현실화된다면 지지층 사이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보수 당연히 싫어하지. 권성동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김재섭 오히려 야당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것 같다. 난리야. 진짜 정치 못합니다. 추미애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김병준을 총리 지명을 했었다.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국회 동의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은데 박영선 전 의원님께서 받아들이실 것 같지 않는데 난파선 순장조가 굳이 되려고 할까? 추미애 추장군님은 어쩜 말도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할까? 난파선 순장조가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되려고 할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도 안 한다고 난리인데 난파선 순장조 민주당 출신이 그거 하려고 하겠어? 정신이 박혀 있으면? 장경태 과연 제약을 수락할까? 이준석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 끔찍한 혼종이다. 이준석 내가 봤을 때 조만간 갈 것 같아. 선거법 위반 있잖아. 검찰에서 가장 열심히 이준석 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확실한 선거법 위반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맞삼중. 맛만 봤다고? 맞삼중이야? 아, 검찰 빡세게 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보를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전형적인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또 이 얘기하면 또 뭐라 지랄할 텐데. 김보협이라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발언 세. 대통령실은 인사 쇼핑을 멈추라 논평을 냈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을 다문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 대통령실은 뜻을 접는다.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펄쩍 뛴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버라고 발을 뺀다. 전형적인 테스트 풍선 수법이다. 임기 말 정권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래도 좀 심하고 민망하고 한심하다. 이 양반 논평이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논평, 조국혁신당 논평은 안 보다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게시물로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씩 찾아서 읽어봤는데 김보협? 잘하는데? 임기 말 징후. 이해 안 되잖아. 놀리잖아. 약간 이런 게 이 대변인이 이런 센스가 좀 있어야 돼. 격조 있게 매기는 거. 이런 게 있어야 약간 그걸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가 있거든. 근데 김보협이라는 사람의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논평을 보면 이건 좀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관심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정치판 흘러가는 거 좀 짚어봤어요. 법사위 내놔라 하는데 민주당은 꺼져? 법사위 안 줘? 그러고 있으니까 김진표랑 이번 총선에 다 떨어진 수박들 얘네들은 갑자기 법사위 힘 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소리 찍찍하고 있고요. 진작에 하지 진작에. 이제 와서 총선 압승하고 나니까 아무튼 2로가 앉아있고 말이죠. 윤석열 정권은 총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못 구하고 있어. 대한민국 권력 2인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실세 권력이라고도 비서실장을 아무도 안 한대. 이건 이 정권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총리나 비서실장 시켜주면 할 사람들이 누가 있냐. 어떤 사람들 정도 남았냐. 제가 봤을 땐 유튜버들 이봉규 이런 사람 시켜준다 바로 갑니다. 김행 진중권 한 요 정도 급만 남아있어요. 이제 불러주기만 하면 달려갈 사람들 장해찬 요런 급들만 남아있어요. 요런 급들만. 이거는 정권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국무총리를 못 구하는 집권 2년도 채 안 된 정권이 국무총리를 못 구해? 이미 난파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검찰 조직도 진짜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